어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잠시 멈춰 있을 뿐이죠. 2012년 겨울, 한 여자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장례식이 열렸고 남편과 두 아들은 그녀를 가슴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억도 없이 이름도 바뀐 채로. 이것은 12년 만의 기적 같은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부 행복했던 시간들. 2010년 봄, 서울의 작은 아파트. 엄마, 나 시험 100점 맞았어. 12살 민준이가 시험지를 흔들며 뛰어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한데? 아빠한테도 자랑해야지. 여보, 민준이가 100점 맞았대요. 그래, 우리 아들 천재네.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8살 민재가 소파에서 뛰어내립니다. 치킨. 작지만 따뜻한 저녁 식탁. 치킨을 먹으며 웃는 가족의 모습. 여보, 우리 행복하죠? 당연하지. 당신과 아이들만 있으면 난 세상 다 가진 거야. 2011년 여름, 강원도 바닷가. 민준이와 민재가 모래성을 쌓고 있습니다. 민준 아빠, 우리 늙어서도 이렇게 여행 다니자. 그럼 손주들 데리고 와야지. 햇살이 눈부신 오후. 영원할 것만 같았던 행복. 2012년 가을, 서진은 진성산업재무팀 과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회계장부의 불일치. 이상한데 이 거래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잖아. 서진은 조용히 조사를 시작합니다. 파고들수록 드러나는 거대한 비리의 그림자. 이부 사라진 날. 2012년 12월 17일 밤, 서진의 집. 서진이 노트북 앞에 앉아 파일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보, 너무 늦었어. 내일 하면 안 돼? 내일 이거 검찰에 제출하러 가야 해. 오늘 안에 끝내야 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심각해? 회사에 큰 문제가 있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 내일 검찰 다녀온 후에. 조심해. 위험한 일이면 경찰이나 변호사랑 같이 가. 응, 걱정 마. 다 괜찮을 거야. 서진은 그날 밤 미처 몰랐습니다. 회사 컴퓨터에 실수로 남긴 파일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줄은. 2012년 12월 18일 새벽 6시 진성산업 본사. 김태섭 이사가 사무실에 들어섭니다. 이게 뭐야? 화면에 떠오른 파일명, 횡령 증거 정리 최종. 김태섭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손이 떨리는 김태섭, 박은혜에게 전화를 겁니다. 당장 사무실로 와. 큰일 났어. 같은 날 아침 7시 30분, 서진의 집. 엄마 다녀오세요. 민준아, 민재야, 잘 있어. 저녁에 엄마가 맛있는 거 사올게. 조심히 다녀와. 사랑해. 나도 사랑해, 민준 아빠.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오전 8시 20분, 강변북로. 서진의 차가 신호 대기 중입니다. 뒤에서 대형 화물차가 다가옵니다. 신호가 바뀝니다. 서진의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쾅! 화물차가 전속력으로 서진의 차를 들이받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한강으로 떨어집니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차. 오전 8시 35분, 한강 사고 현장. 경비정이 출동합니다. 생존자 1명 발견. 즉시 병원으로. 구급차가 서진을 싣고 떠납니다. 하지만 그 구급차는 일반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오전 9시, 도연의 회사. 한도연 대리님, 급한 전화 왔습니다. 네, 누구세요? 강남경찰서입니다. 부인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도연의 세상이 멈춥니다. 3부 12년의 공백.
2012년 12월 19일 장례식장. 빈관 앞에 도연과 두 아들이 앉아 있습니다. 14살 민준이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고 10살 민재는 아빠 품에 안겨 흐느낍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강 수색을 계속하고 있지만 조문객들이 다녀갑니다. 위로의 말들. 하지만 도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2013년 봄, 1년 후 도연의 집. 설거지를 하다가 서진이 쓰던 머그컵을 발견합니다. 아빠 괜찮아? 민준이가 다가옵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 응, 괜찮아. 너 학원 가야지? 아빠가 더 걱정돼서 나 학원 안 가도 돼. 아니야. 가. 아빤 정말 괜찮아. 민준이가 나간 후 도연은 머그컵을 꼭 안고 주저앉아 옵니다. 2014년 2년 후 도연의 작은 회사가 큰 계약을 따냅니다. 직원들이 축하해주지만 도연의 얼굴엔 미소가 없습니다. 서진아, 우리 회사가 커지고 있어. 당신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 밤 도연은 서진의 사진 앞에 소주잔을 놓고 혼자 마십니다. 2015년 3년 후 민재의 중학교 입학식. 다른 학생들은 부모님 둘이 오는데 민재는 아빠 혼자입니다. 강당에서 입학식이 진행됩니다. 객석을 둘러보는 민재. 다른 친구들 자리엔 아빠, 엄마가 함께 앉아 있는데 민재의 자리엔 아빠 혼자. 입학식이 끝나고 학교 정문. 민재야, 엄마 없어서 미안해. 아빠 괜찮아. 아빠가 엄마 목까지 해주잖아. 하지만 민재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도연이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2017년 5년 후 민준이의 고등학교 전국 모의고사 우수상 표창식. 도연은 회사 중요 회의 중입니다. 회장님, 아드님 학교에서 연락 왔습니다. 표창식이래요. 지금은 안 돼. 비서가 다녀오게 해. 저녁 집에 돌아온 도연. 민준이가 상장을 조용히 책상 위에 놓고 있습니다. 민준아, 아빠 괜찮아요. 바쁘신 거 알아요. 도연이 아들을 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서진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어. 당신이 봤으면. 2018년 6년 후 민준이의 의대 합격 발표일. 도연은 회사 회의 중입니다. 회장님, 아드님한테 전화 왔습니다. 급하다고. 지금은 안 돼. 나중에 걸게. 회의가 끝난 후 도연이 전화를 겁니다. 아빠, 나 의대 붙었어. 드디어. 그래. 정말 축하한다, 아들. 도연의 목소리는 기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서진아, 우리 아들이 의대 붙었어. 당신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2019년 7년 후 도연정밀이 직원 100명 규모로 성장합니다. 신사옥 개관식.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새벽 6시에 출근하고 밤 10시에 퇴근합니다. 일로 슬픔을 잊으려는 사람의 삶. 민재가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빠, 이렇게 일만 하면 안 돼. 건강 걱정돼. 난 괜찮아. 일하는 게 좋아. 거짓말. 아빠는 엄마 생각 안 하려고 일하는 거잖아. 도연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2021년 9년 후 코로나 팬데믹. 도연은 집에서 혼자 재택 근무를 합니다. 조용한 집, 너무 조용한 집. 저녁이 되면 서진의 옷장을 엽니다. 그녀가 입던 옷들. 이제는 향기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2023년 11년 후 민준이가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준이 잘 부탁드립니다. 식사 자리에서 지은이가 묻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 지은이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2024년 초 민준이와 지은의 결혼이 결정됩니다. 아빠 11월에 결혼하려고 해요. 그래, 축하한다. 근데 엄마가 없어서 아빠 혼자 힘들 텐데. 괜찮아. 아빠가 다 할 수 있어. 엄마 못 가지. 그날 밤 도연은 서진의 사진을 오래 바라봅니다. 여보, 우리 아들 결혼한대.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부 운명의 결혼식.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강남 웨딩홀. 도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턱시도를 입고 거울 앞에 섭니다. 서진의 사진을 가방에 넣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아들 결혼식이야. 같이 가자. 오전 10시 웨딩홀. 도연이 도착합니다. 신랑 측 하객 명부, 신부 측 명부, 식순. 민준이가 대기실에서 나옵니다. 아빠 떨려 죽겠어요. 긴장하지 마. 잘할 거야. 엄마가 있었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도연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우리 아들 정말 멋지다. 고 하셨겠지. 오후 1시 식 시작 30분 전. 하객들이 속속 입장합니다. 도연은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악수, 미소, 인사. 반복되는 순간들. 그때 입구 쪽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 원피스. 긴 생머리. 도연은 무심코 그 여성을 바라봅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 걸음걸이, 어깨 선, 머리 넘기는 습관. 여성이 홀 안을 둘러봅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 그리고 도연과 눈이 마주칩니다. 3초의 침묵. 도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습니다. 그 눈, 그 눈매, 그 표정. 서진이? 손에 들고 있던 하객 명부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여성도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리고 재빨리 고개를 돌려 사람들 사이로 사라집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웨딩 플래너가 달려옵니다. 저 여자, 방금 들어간 여자. 누구 말씀이세요? 베이지색 코트, 긴 머리. 주변을 둘러봅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이미 보이지 않습니다. 오후 1시 30분, 식 진행 중. 입장 행진곡이 울립니다. 민준이와 지은이 입장합니다.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도연도 박수를 치지만 그의 눈은 계속 객석을 훑고 있습니다. 2열, 5열, 8열, 맨 뒷줄. 없습니다. 그 여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환각인가,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식이 진행됩니다. 줄의 말씀, 서약, 반지 교환. 하지만 도연의 머릿속은 혼란스럽습니다. 오후 3시 피로연.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됩니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눕니다. 도연은 제대로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계속 입구를 확인하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민준이가 다가옵니다. 아빠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좀 피곤해서. 쉬세요. 제가 인사 다 돌게요. 민준이가 돌아간 후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웨딩 플래너를 찾습니다. 오후 3시 30분 복도. 저기요, 혹시 아까 식 시작 전에 베이지색 코트 입은 여자분 보셨어요? 웨딩 플래너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분이요? 계속 회장님 찾으시길래 안내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플래너가 허리춤 파우치를 뒤집니다.
이거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신랑 아버님께 꼭 드리라고. 하얀 봉투, 봉인도 안 된 채 도연의 손이 떨립니다. 봉투를 받아듭니다. 안에는 명함 한 장. 이수아, 프리랜서 번역가. 뒷면에 손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꼭 연락 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그 글씨체, 도연의 손이 더 심하게 떨립니다. 이응을 유독 크게 쓰는 습관. 약간 삐뚤빼뚤하지만 둥근 글씨. 서진이 장보기 목록 쓸 때, 메모할 때 쓰던 바로 그 글씨체.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도연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피로 연장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이미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부 떨리는 전화. 밤 10시, 피로연 종료. 아빠,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민준이가 인사합니다. 아니야,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아빠도 이제 아빠 인생 사세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명함이 쥐어져 있습니다. 밤 11시, 집으로 가는 차 안. 도연은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 눈은 조수석에 놓인 명함을 향해 있습니다. 전화를 해야 하나 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이면, 그냥 닮은 사람이라면, 빨간 신호등. 차가 멈춥니다. 도연은 명함을 집어듭니다. 뒷면의 글씨를 몇 번이고 읽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기억하냐고? 12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데. 신호가 바뀝니다. 차가 다시 움직입니다. 밤 11시 40분, 집. 도연이 집에 도착합니다. 턱시도를 벗고 침대에 앉습니다. 명함을 손에 쥐고 휴대폰을 봅니다. 번호를 누르려다 멈춥니다. 만약 진짜 서진이라면 12년 만에 뭐라고 말해야 하지? 다시 번호를 누르려다 또 멈춥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서진이는 죽었어. 장례식도 치렀잖아. 시계를 봅니다. 자정이 가까워집니다. 너무 늦었나? 내일 전화해야 하나? 하지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새벽 12시 20분. 도연은 마침내 결심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릅니다.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뚜뚜뚜.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 도연의 숨이 멎습니다. 12년 전 매일 아침 듣던 그 목소리. 조금 낮아졌지만 분명히 그 사람의 목소리. 여보세요? 누구세요? 도연은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습니다. 혹시 민준 아빠세요? 눈물이 흐릅니다. 서진아?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맞아요. 저 서진이에요.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전화로는 설명하기 힘들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 어디서? 내일 한강공원 괜찮으세요? 반포대교 아래 벤치에서. 몇 시? 오후 3시요. 알았어. 꼭 나올게. 민준 아빠. 응? 저 정말 미안해요. 12년 동안. 아니야. 미안하지 마.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전화가 끊깁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쥐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새벽 3시.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서재로 가서 서진의 사진을 꺼냅니다. 여보, 당신 맞지? 정말 당신이 맞지? 육부 12년 만에 재회. 다음 날 일요일 오후 2시. 도연은 점심도 먹지 못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봅니다. 머리를 정돈하고 면도를 합니다. 12년 만에 나 너무 늙었나? 시계를 봅니다.
2시 15분. 너무 일찍 가는 건가? 아니야, 지금 출발해야 해. 오후 2시 30분 한강공원. 도연은 반포대교 아래 벤치에 도착합니다. 30분이나 일찍.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일요일 오후 추운 11월 날씨. 도연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봅니다. 물이 천천히 흐르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손에 든 따뜻한 커피가 식어갑니다. 하지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말 올까? 혹시 장난이면?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거면? 불안과 기대가 교차합니다. 오후 2시 50분. 10분 전. 도연은 계속 강변 산책로를 바라봅니다. 조깅하는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연인들. 그때 멀리서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옵니다. 베이지색 코트, 검은 머플러, 긴 생머리. 도연이 벌떡 일어섭니다.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 빨리 뜁니다. 50m, 30m, 10m. 여성이 도연 앞 5m 지점에서 멈춥니다. 마스크를 벗습니다. 그 얼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서진아. 여성도 눈물을 흘립니다. 민준 아빠. 두 사람 서로를 바라만 봅니다. 12년. 4380일. 105,120시간. 그 긴 시간이 이 한순간에 녹아내립니다. 도연이 한 걸음 다가갑니다. 서진도 한 걸음.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습니다. 말없이 오래도록. 주변의 소음이 사라집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이 도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낍니다. 미안하긴.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돌아와줘서 고마워. 도연도 눈물을 흘립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오후 3시 10분 벤치.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천천히. 우리 시간 많아. 도연이 서진의 손을 꼭 잡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 2012년 12월 18일. 그날 기억나요? 평생 잊을 수 없지.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날. 저는 그날 아침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민준이 민재한테 인사하고 나간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은. 서진이 눈을 감습니다. 다음 기억은 병원 침대였어요. 하얀 천장, 낯선 얼굴들,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제 머릿속. 2012년 12월 20일 싱가포르 병원.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서진. 온몸에 멍과 상처. 정신 차리셨습니까? 한국어를 하는 의사가 다가옵니다. 여기가 어디죠? 싱가포르 국제병원입니다. 한강에서 사고를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한강? 사고? 서진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 이름? 서진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가족은요? 집 주소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패닉에 빠지는 서진. 진정하세요. 사고 충격으로 일시적 기억 상실일 수 있습니다. 곧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 의사가 한 중년 남성과 대화합니다. 이 사장님, 이 환자 정말 신원을 모르십니까? 네. 한국 쪽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절대 신원 조회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돈은 충분히 드렸잖습니까? 의사가 불편한 표정을 짓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현재 한강공원 벤치. 그분이 이 사장님이셨어요. 이철수 사장님. 싱가포르에서 한국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죠.
그 사람이 당신을 숨긴 거야? 처음엔 그런 줄 몰랐어요. 오히려 저를 구해준 은인이라고 생각했죠. 2013년 1월 싱가포르 병원에서 퇴원한 서진. 갈 곳이 없습니다. 이철수 사장 부부가 서진을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감사합니다. 이름이 없으면 불편하실 텐데 수아는 어때요? 이수아. 수아 좋네요. 그렇게 서진은 이수아가 되었습니다. 2013년 봄 수아는 이 사장의 식당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홀서빙, 설거지, 청소. 한국어는 할 줄 알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밤이면 꿈을 꿉니다. 흐릿한 얼굴들, 아이들 웃음소리, 따뜻한 손. 하지만 깨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2015년 수아는 영어와 중국어를 배웁니다. 번역 일을 시작합니다. 수아 씨, 정말 똑똑하시네요. 언어를 이렇게 빨리 배우다니.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내 가족은 어디 있을까? 2018년 수아는 독립해서 자신의 아파트에 살기 시작합니다. 프리랜서 번역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4년 6월 이철수 사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심장마비. 장례식에서 사장 부인이 수아를 찾습니다. 수아 씨, 남편이 이걸 당신에게 주라고 했어요. 낡은 수첩 하나. 이게 뭔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꼭 전해주라고. 수아는 집에 돌아와 수첩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현재 한강공원 벤치. 그 수첩에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어요. 서진이 가방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긴 수첩을 꺼냅니다. 도연이 수첩을 받아듭니다. 2012년 12월 18일 한국 측 김태섭으로부터 연락. 여성 한 명 인수. 신원 절대 조회 금지. 대금 5억 원 수령. 도연의 손이 떨립니다. 이게 무슨... 이 사장님도 처음엔 몰랐대요. 제가 사고 피해자인 줄.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미 너무 깊이 관여한 상태였고 돈도 받았고. 서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분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대요. 그래서 저를 가족처럼 돌봐주신 거예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김태섭, 그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제가 일했던 진성산업 이사예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오후 4시 서진은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2012년 가을부터 발견한 회계 부정, 130억 원대 횡령, 김태섭 이사와 박은혜 이사의 범죄, 그리고 두 사람의 불륜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야근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김태섭 이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박은혜 이사를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그래서 그들이 당신을. 네. 횡령도 문제였지만 불륜까지 들킨 게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김태섭 이사는 재벌가 딸과 결혼했거든요. 이혼하면 회사 지분도 재산도 다 잃을 상황이었죠.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쥡니다. 그 계자식들. 수첩에 더 있어요. 뒤쪽 페이지. 도연이 넘깁니다. 사고 조작, 정비업체 매수, 브레이크 라인 절단, 화물차 기사 매수 2천만 원, 병원 도착 전 환자 탈취, 구급차 기사 매수 5천만 원, 신원 조작, DNA 샘플 교체, 주민등록 말소, 사망 처리.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미안해요, 민준 아빠.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회사 컴퓨터에 파일을 남긴 게 실수였어요. 서진이 고개를 떨굽니다. 도연이 서진을 껴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나쁜 건 그 개자식들이지. 당신은 옳은 일을 하려 했던 거잖아. 하지만 12년 동안 민준 아빠 혼자, 아이들 혼자. 이제 괜찮아. 당신 살아있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습니다. 오후 5시,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한강에 노을이 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수첩을 본 그날 밤부터 꿈이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얼굴, 민재 얼굴, 우리 집, 그리고 민준 아빠. 서진이 도연의 손을 꼭 잡습니다. 매일 밤 꿈을 꿨어요. 점점 더 많은 게 떠올랐어요. 이름도, 주소도, 전화번호도. 그럼 바로 연락하지 그랬어? 무서웠어요. 12년이나 지났는데 혹시 민준 아빠가 재혼했으면? 아이들이 저를 기억하지 못하면?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으면? 바보. 도연이 서진의 이마에 키스합니다. 난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 재혼 같은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당신 하나로 충분했어. SNS에서 민준이 결혼 소식을 봤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봤을 때 어땠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민준이가 이렇게 컸구나. 의사가 됐구나. 결혼까지 하는구나. 기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서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리고 민준 아빠를 봤을 때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제 괜찮아. 당신 돌아왔잖아. 민준 아빠. 응?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연이 서진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복수해야지. 당신 인생 12년을 빼앗아간 놈들한테. 그리고 우리 가족 되찾아야지. 7부 마이너스 복수의 시작. 다음 날 월요일, 도연의 회사. 도연은 법률 고문 변호사를 부릅니다. 김 변호사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회장님? 도연이 서진의 수첩 사본을 건넵니다. 이 사건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변호사가 수첩을 읽더니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건 살인미수, 증거인멸, 신원조작, 중대범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제 아내입니다. 네. 하지만 사모님은 1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살아계십니다. 변호사가 충격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비밀리에 진행해 주세요. 완벽한 증거를 모을 때까지. 알겠습니다. 사립탐정과 회계법인도 동원하겠습니다. 수요일 도연의 집. 도연과 서진이 함께 앉아 전략을 짭니다. 12년 전 자료가 아직 남아있을까요? USB는 사고 때 잃어버렸지만 회사 서버에 백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메일 기록도. 접근할 수 있어요? 제 계정이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시도해 볼게요. 서진이 노트북을 엽니다. 진성산업 이메일 로그인 페이지.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로그인 성공. 말도 안 돼. 계정이 살아있어요. 아마 완전히 삭제하면 흔적이 남으니까 그냥 둔 것 같네요. 서진이 이메일함을 뒤집니다. 2012년 12월까지의 메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보낸 메일들, 증거 자료를 첨부한 이메일들. 수신자는 서진 자신의 개인 메일. 다운받아요. 전부 다. 목요일 사립탐정 사무소. 중년의 탐정이 보고서를 건넵니다. 김태석, 현재 진성산업 부사장. 박은혜, 현재 전무이사.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지속 중입니다. 사진들이 펼쳐집니다. 호텔 입구, 해외여행, 함께 차를 타는 모습. 두 사람 다 여전히 기혼자입니다. 김태섭은 재벌가 사위, 박은혜는 의사 남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계속? 네. 그리고 횡령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 측 보고에 의하면 지난 12년간 추가로 200억 원 이상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증거는 확실합니까? 은행 거래 내역, 위장 거래처 명단, 계약서 전부 확보했습니다. 좋습니다. 검찰에 넘길 준비를 하죠. 금요일 밤 도연의 집, 민준과 민재를 부릅니다. 아빠, 무슨 중요한 얘기래요? 두 아들이 소파에 앉습니다. 도연이 심호흡을 합니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뭔데요, 아빠? 엄마가 살아계셔. 침묵. 민준과 민재가 서로를 바라봅니다. 아빠, 무슨. 그때 안방 문이 열립니다. 서진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민준아, 민재야. 민준이 얼어붙습니다. 민재는 눈을 크게 뜹니다. 엄마. 그래. 엄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재가 먼저 달려가 서진을 껴안습니다. 엄마. 엄마. 민준도 다가와 서진을 안습니다. 세 사람이 껴안고 웁니다. 도연도 함께. 12년 만에 가족의 재회. 토요일 가족회의.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서진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고, 기억상실, 싱가포르, 그리고 진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엄마를. 민준이 분노에 찬 표정입니다.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민재도 주먹을 줍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신고할 거야. 하지만 완벽하게 준비해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도연이 말합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싸우자. 엄마를 위해서. 네 사람의 손이 모입니다. 8부 정의의 심판. 2주 후 월요일 오전 10시 진성산업본사 이사회실 정기 이사회가 열립니다. 김태섭 부사장과 박은혜 전무가 여유롭게 앉아 있습니다. 오늘 안건은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 5명이 들어섭니다. 김태섭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무슨. 그 뒤로 서진이 걸어 들어옵니다. 박은혜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당신이. 안녕하세요. 김태섭 부사장님, 박은혜 전무님. 오랜만이네요. 12년 만인가요? 서진이 차갑게 미소 짓습니다. 김태섭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유령을 봤나? 유령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증인이죠. 검사가 앞으로 나섭니다. 김태섭, 박은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살인미수, 증거인멸, 신원조작, 위증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집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김태섭이 발버둥칩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당신들이 12년간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가요. 서진이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려놓습니다. 횡령 330억 원, 위장 거래처 23개, 가짜 계약서 157건, 그리고 2012년 12월 18일 이서진 과장 살해 시도.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이사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서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두 분의 불륜관계, 12년간의 호텔 영수증, 해외여행 기록, 문자 메시지, 사진. 전부 여기 있습니다. 박은혜가 주저앉습니다. 이사회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회사 돈으로 불륜을 즐기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진성산업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수사관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갑니다. 나라고. 복도로 나가자 기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부사장님,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불륜 관계가 사실입니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한 말씀. 김태섭과 박은혜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갑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이 열립니다. 방청석은 가득 찹니다. 언론, 시민들, 그리고 김태섭의 아내와 딸, 박은혜의 남편, 서진이 증인석에 섭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가 신문을 시작합니다. 증인은 2012년 12월 18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조작된 사고였습니다. 그 사고를 누가 계획했습니까? 서진이 피고인석을 가리킵니다. 저기 앉아있는 김태섭, 박은혜 2사람입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이철수 씨가 남긴 수첩에 모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김태섭이 5억 원을 주고 저를 싱가포르로 보냈습니다. 사망 처리하기 위해서요. 방청석이 웅성거립니다. 왜 그들이 증인을 제거하려 했습니까? 제가 그들의 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330억 원대 횡령, 그리고 2사람의 불륜관계까지. 김태섭의 아내가 흐느낍니다. 딸이 어머니를 부축합니다. 박은혜의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재판은 5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증인 신문, 증거 제출, 최후 변론. 판결일. 판사가 판결문을 읽습니다. 피고인 김태섭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살인미수, 증거인멸, 신원조작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징역 18년 및 벌금 20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 박은혜에 대하여 동일한 혐의로 징역 15년 및 벌금 150억 원에 처한다. 또한 두 피고인은 연대하여 피해자 이서진에게 위자료 15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도연이 서진의 손을 꼭 잡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민준과 민재도 어머니를 껴안습니다. 12년 만에 정이었습니다. 구부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2025년 봄 한강공원 벚꽃이 만개한 오후 4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도현, 서진, 민준, 민재. 민준의 아내 지은도 함께입니다. 어머님, 벚꽃 정말 예쁘죠? 그러게. 12년 만에 보는 한국의 봄이야. 너무 아름다워. 서진이 미소 짓습니다. 엄마, 저기 우리 어렸을 때 자주 왔던 데 아니에요? 민재가 가리킵니다. 맞아. 너희 어렸을 때 여기서 자전거 탔지. 기억하세요? 응. 다 돌아왔어. 천천히 하나씩. 벤치에 앉은 가족들. 사진 찍을까요? 지은이 제안합니다. 좋아요. 5사람이 벚꽃나무 아래 섭니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에는 행복한 미소를 짓는 5사람. 12년의 아픔을 이겨낸 가족. 저녁, 도연의 집.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손맛이에요. 민재가 감격합니다. 기억나니? 내가 제일 좋아했던 김치찌개. 엄마, 진짜 돌아오신 거 맞죠? 꿈 아니죠? 꿈 아니야. 엄마 여기 있어. 서진이 민재의 손을 잡습니다. 식사 후 도연과 서진은 테라스에 나갑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집니다. 민준 아빠. 응?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나도. 12년을 잃었지만 우리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시작이야. 도연이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시간도 행복할 것 같아. 2사람은 손을 맞잡고 별이 떠오르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며칠 후 도연의 회사. 서진이 회사를 방문합니다. 회장님, 사모님 오셨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서진이 도연의 사무실에 들어섭니다. 깜짝 방문인데 괜찮아요? 언제든 환영이지. 점심 먹으러 온 거야? 네. 그리고 상의할 게 있어요. 뭔데? 저 다시 일하고 싶어요. 일? 회계사 자격증이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12년 동안 비어 있었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도연이 미소 짓습니다. 좋지.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감사해요, 민준 아빠. 여름 서진의 새로운 시작. 서진은 회계법인에 복직합니다. 한서진 회계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로 맞아줍니다. 가을 민준의 집. 민준과 지은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임신했어요. 서진이 벌떡 일어섭니다. 정말? 네. 8주 차예요. 서진이 지은을 껴안습니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도연도 아들을 껴안습니다. 잘했다, 아들.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도연과 서진. 여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된대요. 그러게. 손주를 보다니. 1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치? 근데 이제 다 이뤄지는구나. 서진이 도연을 껴안습니다. 민준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진아.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겨울, 크리스마스, 온 가족이 모입니다. 도연, 서진, 민준, 지은, 민재.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둘러앉아 선물을 나눕니다. 엄마, 이거 제 선물이에요. 민재가 작은 상자를 건넵니다. 서진이 상자를 엽니다. 안에는 목걸이. 이건 엄마가 사고 나기 전에 하시던 목걸이예요. 아빠가 12년 동안 간직하고 계셨대요. 제가 새로 줄을 달았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고마워, 민재야. 도연이 서진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이제 다시 당신 거야. 고마워요, 민준 아빠. 12년 동안 간직해줘서. 당신도 나를 12년 동안 간직했잖아. 기억은 없었지만 눈이 내립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들이 떨어집니다. 가족들은 창가에 모여 눈을 바라봅니다. 엄마, 소원 빌어요. 무슨 소원? 우리 가족 계속 행복하게 해달라고요. 서진이 눈을 감습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이 기적 같은 순간을 주셔서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할 수 있게 지켜주세요. 다음해 봄 다시 한강공원. 1년 전 제외했던 그 벤치. 도연과 서진이 다시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만난 지 1년 됐네요. 그러게. 그때 생각나? 어떻게 잊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죠. 나도. 서진이 배불뚝이가 된 배를 쓰다듬습니다. 민준이 아기 다음 달이면 태어난대요. 우리 첫 손주. 엄마 닮았으면 좋겠다. 저는 할아버지 닮았으면 좋겠어요. 민준 아빠처럼 착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도연이 서진의 손을 잡습니다. 12년 전 당신을 잃었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저도요. 기억을 잃고 깨어났을 때 공허했어요.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다시 만났어. 기적처럼. 기적이죠. 정말 기적이에요.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봅니다. 물이 천천히 흐르고 벚꽃잎이 바람에 날립니다. 새로운 생명이 곧 태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기적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사랑을 믿었던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12년이라는 시간. 어떤 이에게는 짧고
어떤 이에게는 영원처럼 긴 시간. 하지만 진짜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심지어 기억조차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기적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기적도 이미 시작되었을지 모르니까요. THEND